자, 납부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에서 안분 계산하는 재계산입니다. 공통매입 계산은 안분 계산에 의하여 매입세를 공제한 후에, 그러니까 정산하기 전입니다. 매입할 때 공통으로 안분 계산에 의해서 매입세를 공제한 후에 면세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 당초의 매입세액과 매입세 공제가 과대 또는 과소해진다. 갑작스럽게 면세 비율이 저번 연도에는 20%였는데 이번에는 50% 올랐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과대 또는 과소해 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감하는 것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계산의 요건은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의 조건은 첫 번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 경우, 안분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감가상각, 고정자산에 하나며, 이 고정자산이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 고정자산은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으로서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인데 그 중에서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고정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겸용하는 공통사업자로서 사용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내 회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이중으로 된 겸용사업자에 한해서만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면세 비율이 추후 계산의 5% 이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5%를 얘기하는 겁니다. 5% 이상 증감한 경우에만 우리가 납부세액 재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면세 차이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며 입력하지 않는다. 바로 정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5% 미만이면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4.999까지. 4.99%까지 이거를 5% 미만인 경우고 5%서부터는 뭡니까? 재계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서부터는. 자, 재계산의 방법이라고 나왔죠. 건물과 구축물입니다. 먼저 건물과 구축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의식주를 생활하는 것은 요것은 건물이고, 구축물은 뭐 서해대교, 인천대교, 뭐 자유공원, 분수대, 뭐 다리 같은 거, 상가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에요. 건물은 우리가 보통 건물이고, 그래서 요 건물에 우리가 체감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외울 게 요겁니다. 체감률 2002년 1월부터 5%. 요걸 좀 외우셔야 돼요. 위에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10%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우리 월드컵 때부터죠. 월드컵 2002년 1월 1일부터 우리 4강 올라갔을 때 2002년 됐었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서 건물은 5%를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 20과세기라는 것은 뭐냐? 1년에 결산을 2번 하는 거야. 납부세액 재계산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납부세액 재계산은
확정 기간에만 입력합니다. 납부세액 재계산은 확정 기간만 입력하고 입력한다. 만약에 일기 확정이라고 하면 일기 확정이라면 날짜가 4월부터 6월로 기간 표시하고 내용물은 (1월부터) 6월로 계산한다. (4월부터) 6월로 기간 표시하고 내용물은 우리가 1월부터 6월을 계산한다. 왜? 1월부터 3월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정산하고 똑같이 여기 4월부터 6월이지만 내용물은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부터 6월 이 계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2기도 마찬가지겠죠. 2기도 확정기간 10월부터 12월 기간 표시하고 내용물은 내용물은 6개월치 6개월치야 똑같이 여기는 7월부터 12월로 계산한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세액 재계산은 이런 원칙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계산하는 거야. 1월부터 3월이 없으니까. 여긴 정산은 빼줬지만 6개월치 계산해서 빼줬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산은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정산은 어떻게 된 거야? 보다 본다면 정산은 확정 기간에 입력한다. 입력하고 일기 확정 때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기 확정 때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용물은 6개월치지만 계산한 후 몇 개월치 예정기간 차감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정산은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표시하지만 내용물은 6개월치 1월부터 6월 계산한 후 예정기간을 차감한다. 이 예정이 기라고 그랬죠. 기. 요거 해준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한 후 기간을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야. 여기에. 항상 요거 정산해주고 나서 6개월치 계산하고 1월부터 계산한 후에 여기 몇 월부터 몇 월 굳이 얘기하자면 1월부터 3월 예정기간을 빼주는 거야. 1월부터 3월 여기도 몇 월부터 몇 월
여기는 4월부터 6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산도 6개월치 계산하는 거니까 6개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꼭 수업 끝나면 요거 여러분들 꼭 드립니다. 메일에다가 드리니까 요거 참고해서 아이캔노트 깔아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우리는 다 체감률 25%입니다. 요건 체감률은 감가상각의 일종입니다. 요거는 어디에서만 겸용사업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업용 고정자산 25%. 그래서 취득 후 2년이기 때문에 몇 번만 하면 돼? 4번만 하면 되죠. 근데 저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 왜? 그 예정과 확정의 예정 비율이 5% 미만이면 기간만 넘어가는 거야. 그 4번을 한 번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 1번 거 보겠습니다. 예제 1번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거의 고정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면세 비율이 몇 프로야? 여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46%인데 이기 공급가액 비율은 50%야. 여기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요것이 4%밖에 차이 안 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4%밖에 안 나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5% 미만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거 다음 자료를 보고 당해연도 이익이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와 부가세 신고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죠. 요거는 토지하고 요 토지는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토지는 왜? 토지는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물과 기계장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여기에 납부세액 재계산하고 여기는 몇 개인가? 자, 여기에서 납부세액 재계산하고 여기는 이익이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요 하시고 10월부터 12월이지만 기간은 이렇겠지만 내용물은 몇 개부터 몇 월? 6개월치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요것이 전년도 요때 취득을 했는데요. 건물 요거 그럼 언제 취득한 거야? 여기가 기수로 따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기간이 요건 전년도니까 전년도 몇 월? 2기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당해연도는 뭐야? 당해연도 1월부터 6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해연도 7월부터 12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걸 따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는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단기예요. 여기가 단기. 그러면 여기가 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전기가 될 수 있고, 이걸 따져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요때 취득했으니까 언제 취득했습니까? 요걸 좀 가린다면 요걸로 가려줄게요. 취득은 전년도 12월, 가릴 것도 없네. 이때 취득했네요. 이때. 그러면 요때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면세 비율 있죠? 요걸 굳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억, 여기 어떻게 나와서 7월부터 12월은 요거는 과세가 나왔잖아. 그럼 2억과 3억 합치니까 몇 억이에요? 요거는 5억이죠. 그래서 2억 나누기 5억 가집니까? 0.4. 3억 나누기 5억 하니까 여기 얼마야? 0.6. 여기가 몇 프로예요? 60%라는 얘기죠. 면세 비율이. 여기는 하나만 하죠. 과세가 없고 면세가 100%네. 100%. 면세가 100%. 면세 비율을 뽑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따져줘서 이렇게 해서 4억 나누기 10억, 6억 나누기 10억 해서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 자, 그러면 요 사이를 보시는 거예요. 사이. 이렇게. 요 사이. 여기가 5% 미만이면 납부세액 재계산을 안 해요. 근데 5%가 다 넘죠? 그러면 직전이 다 여기야. 말하자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계가 이쪽이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잖아. 이익이 확정이니까 여기서 있는데 요 직전이 여기와 여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거냐? 여기 있는 것은 건물의 취득 여기 했잖아. 그러면 취득 여기 됐지만 요때 납부세액 재계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 미만이 넘었죠? 5% 넘었기 때문에 납부세액 했죠? 납부세액 재계산 했으면 요 금액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야. 여기로 계산했으니까. 근데 이때 납부세액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때 직전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요렇게 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직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건 단기는 무조건 맞고요. 여기가 무조건 단기입니다. 여기가 무조건 단기예요. 그러니까 직전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걸 따져주는 거야. 만약에 이때 납부세액 재계산 안 했어. 그러면 이를 다이렉트로 가야 돼. 그러면 직전이 여기가 돼버려요. 이때 납부세액 재계산 안 했으면. 근데 했으니까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직전이 일로 돼버리는데 만약에 납부세액 재계산 이때 안 했더라. 그러면 직전은 2억에 5억이 되는 거야. 5억에 3억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일로 납부세액 했으니까 여기는 3억에 3억 5천인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다이렉트 가기 때문에 5억에 3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한번 공제받지 못할 세액의 납부세액 재계산 날짜 들어가서 요거는 첫 번째 건물이죠. 아니요 부르시고 해당자의 매입세액이 1,500이죠. 요거 취득 날짜는요 정확하게 주세요. 전년도니까 3이죠. 1205. 다시 이거 쓰면 안 돼요. F5번 삭제. 다시 해야 돼요. 해당자 매입세액은요 2023 12월만 쳐야 돼요. 매입세액이 얼마야? 1,500 치고 2023 12 그래야지 여기 과세된 경과시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요 2라고 하는 것은 요때 단계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째잖아.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거야.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2라고 나온 거고 체감률은 5%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게 90 나와서 단기가 얼마? 단기가 여기서는 총 공급가액이 10억.
안 되면 이렇게 잡아다니세요. 이렇게. 면세 공급가액은 6억. 그 다음에 직전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때 납부세 계산 했다고 그랬죠? 그럼 직전이 여기가 되는 거야. 안 했으면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3억 5천. 3억 5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환급 받네요. 왜? 면세 비율이 작아졌잖아. 100%에서 60%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환급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장치 기타 자산이죠. 아니요 하시면 25% 자동 나오죠. 그리고 금액은 요거는 여기 기계장치에 5천에 500이죠. 500만원. 언제 취득했어요? 당연히 또 2024년 1월달에 취득했어요. 그럼 뭐 이건 똑같죠. 뭐 이건 똑같고 6억 똑같고 총공급가 이때밖에 취득 안 했잖아. 그럼 이거 뒤에 거 볼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볼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이때 취득했으니까. 이때 납부세 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직전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3억 5천 3억 5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90만 원만큼 환급 받겠네. 그 환급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분계 안 해도 좋습니다. 분계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요게 좀 어려우니까 3번 문제 잘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는 여기에요. 항상 단기는 여기고 면세 비율을 내가 뽑아놨어. 일부러. 원래 시험 문제는 안 뽑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 있다 그랬어? 요때 납부세액 재계산 했냐 안 했냐? 요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죠? 납부세액 했겠죠? 여기는 0%네. 여기는 플러스 10%네. 이 사이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때는 납부세액 재계산을 안 했네. 요때는 안 했네요. 그죠? 요때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단기는 여기에요. 단기는 여기죠. 단기는 무조건 단기는 여기입니다. 근데 직전이 여기가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기장치 다 하는데 요건 안 하죠. 요건 하면 틀리죠. 제품하면 틀리죠. 왜? 제품은 재고자산이지 고정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그럼 기계장치 볼게요. 기계장치가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 그러면 이건 지우고 여기 필요 없는 거죠. 당해연도에 이때 취득했으니까 뒤에가 볼 거 없어. 이때만 요 면세 비율이 몇 프로야? 10% 증가됐네요. 5% 이상이죠? 그럼 납부세액에서 하는 거야. 여기다가 2기 확정 놓고 다시 지울게요. F5번 삭제, F5번 삭제. 기계장치 놓고 아니요 하시고 세액은 얼마? 1,000만 원이죠. 취득 당시는 2024 53. 그럼 요거는 왜 경과에서 1이야? 저번 연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여기 이때 취득했으니까 이때 6월 말일에 한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자동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급가액 총 단기가 여기라고 그랬죠. 단기가 얼마? 8억 합쳐서 두 개 8억이니까 면세 비율이 4억 8천. 그 직전은 아까 여기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6억에 3억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6억 3억 이렇게 해서 75만 원만큼. 요거는 뭐야? 불공해 주겠다는 거죠. 왜?
50% 60% 면세 비율이 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축물 세금 3천만 원이죠. 전년도 2023 07 내놓고 공급가액은 얼마? 똑같이 여기까지 끝나고 공급가액은 얼마? 8억. 면세비 4억 8천. 그 다음에 직전은 언제 치르겠습니까? 직전은 요거는 요때 치르겠죠. 요때 치르겠는데 요때 납부세 재계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건너가는 거야. 일로 이 책으로. 여기 안 했으니까 여기는 안 했으니까 여기는 안 했으니까 요때. 그래서 다이렉트로 여기에서 여기는 이때 취득했잖아요. 아까 기계장치 이때 취득했으니까 이 뒤에 거 신경 쓸 게 없지만 여기 막 구축물은 이때 취득했잖아요. 그럼 여기 상관이 있죠. 납부세 안 했죠? 안 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일단 하는 거니까 직전은 5억에 2억 5천이 되는 거죠. 아까는 6억에 3억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 5억에 2억 5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비품 거 들어가야 되겠죠? 기타 자산, 비품. 요건 120만 원이네요. 요건 전년도 6월 달입니다. 요것도 8억은 똑같습니다. 4억 8천은 똑같고, 단기는 똑같은데, 자, 요 직전이 문제인데, 요때 취득했어요. 비품이. 근데 요때 납부세 재계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5% 이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온 거야. 이때 납부세 재계산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여기도 다이렉트를 건너가는 것도 이제. 그리고 여기도 비품도 여기가 아니고 이때 납부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했으면 다이렉트로 가겠지만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로 왔고 5억에서 2억 5천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은 못하죠. 왜?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에 2억 5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요때가 여기 지금 뭐 지운 건 아니지만 요때는 안 했기 때문에 요때 걸릴 때는 다 여기 넘어가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거구나. 직전이 이쪽이 되는 거죠. 여기는 했으니까 이거 넘어오는 거고 다 했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다 했으면 다 직전이 여기에요. 여기처럼 봐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볼 거 없어. 직전은 다 이거야. 여기 다 이거야. 이거.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납부세 재계산으로서 여러분들이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안분, 정산 조금 여기 한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안분, 정산, 납부세 재계산 정리해 준다면 안분은 겸용사업자로서 자회사가 겸용사업자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과세사업 플러스 면세사업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자회사가 겸용사업자로서 과세로
매입한 것은 과세로 매출해야 하는데 일부 면세로 매출분이 있어 안 보내준 거예요. 자회사가 겸용사업자로서 과세로 매입한 것은 과세로 매출해야 되는데 과세로 매입하면 과세로 매출해야 되는데 일부 면세로 매출한 분이 있잖아. 면세로 매출한 분이 면세로 있어 면세분을 안 보내주는 거야. 안분 계산해 주는 거야. 그 계산은 배울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안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제가 이론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정산은 또 마찬가지죠. 요거는 몇 개월치 예정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정기간. 요게 중요한 거죠. 예정기간이죠. 하지만 정산은 다 똑같은데 확정기간이죠. 일부 면세 매출을 면세를 정산해 주는 거야. 정산. 다시 재정산하는 거예요. 납부세액 계산도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겸용사업자로서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안분 나온 곳이 있었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면세 비율이 면세 사업의 비중이 증감하면 이렇게 증감하면 고정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납부세 재계산을 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거는 6개월치야. 완전히 6개월치. 그렇죠? 그래서 뭐도 똑같은 거지만 납부세액은 예정이 없죠. 이렇게 해서 환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분 정산을 추대로 여러분들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끝내드렸습니다. 잠깐 여기